자, 건강들 하시죠? 요즘 굉장히 세상이 어수선하고 신종 코로나다 보다 하고 있는데 공부하신 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계속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 파트 중에 공유 파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 공유는 거의 매번 나오면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두면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문제의 답이 좀 쉽게 나올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유 그러면은 항상 공유물과 공유에 대한 지분, 이걸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어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 즉 권리고, 공유물은 공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 같은 물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로 이제 문제거리는 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나오고요. 공유물에 대한 얘기를 이제 문제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에 관련된 것들 중에 핵심적인 것들만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공유물에 있어서는 이제 공유물의 보존행위, 공유물의 관리행위, 공유물의 처분 변경,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기본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공유물 보존이라는 것은 항상 보존은 현상 유지하는 거고, 현상 유지는 모든 공유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각자 단독으로 하면 돼요, 공유자가. 근데 공유물의 관리 행위라는 것은 즉 그 공유물을 그 공유자들끼리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또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임대차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유 문제에서 임대차 보이면 관리입니다, 관리. 자, 그것은 이제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게끔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은 전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법조문의 기준입니다. 그럼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사례가 나왔을 때 요게 보존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지, 관리행위로서 적법한지, 처분 변경인지, 이걸 잘 따져가지고 결과를 잘 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서 정리 좀 한번 해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례가 나왔을 때, 자, 지금 괄호 1번 보시면 제3자가 공유물을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 공유물을 점유 사용. 자, 요런 게 나오면 이제 누가 점유 사용하느냐. 자, 요걸 잘 따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점유 사용은 아까 보신 것처럼 관리행위. 그러니까 이게 그 관리행위에 위반돼서 점유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그건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 반환 청구할 수가 있지만, 관리행위로서 점유 사용하는 것은 적법이니까 다른 공유자가 그 공유물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이 점유 사용 문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가 사용하는가를 잡으시라는 거죠, 문장에서. 그럼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제3자가 지금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 관리나 보존 그런 거 상관없이 이건 전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유물 보존 행위로 들어가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그 공유물 전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져야 되겠죠. 그럼 괄호 2번도 지금 글씨로 해서 노란 글씨 점유 사용 수익이 나오죠. 역시 마찬가지. 그러면 누가 점유 사용하고 있느냐. 자, 여기 보면 문장에서 소수 지분권자가 그랬죠. 그럼 소수 지분권자는, 자, 아까 점유 사용하는 것은 관리행위고,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 줘야 되는데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 협의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것은 불법이겠죠. 불법이니까 역시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그 공유물을 점유하는 자에 대해서 그 공유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역시 보존행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괄호 3번 들어가시면 또 점유 사용, 그게 나오죠. 점유 사용. 그럼 또 찾으란 얘기죠. 자, 누가 그러면 이 공유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느냐. 쭉 보니까 과반수 지분 공유자는 그랬죠. 예, 그 공유자 중에서 자기가 그 지분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기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그러죠. 그럼 이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자,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하게 되니까 이 사람 단독으로 관리 행위에 대해서, 관리 방법에 대해서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그 공유 부동산 특정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한다.
사용수익하는 게 관리라고 그랬죠.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없다 하더라도 이건 적법한 거니까 그건 사용할 수가 있다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과반수 지분권자에 대해서 그 부분 반환 청구, 인도 청구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점유 사용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누가 점유 사용하느냐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도 역시 보시게 되면 여기도 역시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그럼 항상 누가 사용 수익하느냐? 자, 이걸 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이제 과반수 공유 지분이 과반수 공유 지분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요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그랬으니까 이제 제3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제3자가 그냥 저런 허락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이건 잘못된 것으로서 다른 공유자들은 반환 청구, 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제3자는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특정 부분을 허락받았죠. 뭐 임차했다든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3자의 사용 수익도 적법하니까 다른 소수 지분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퇴거 청구 또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인도 청구할 수 없다로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사용 수익에 대한 것들을 쭉 정리했어요. 다시 이제 모아보면, 자, 첫 번째는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누가 제3자가 불법으로, 그러면 당연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 사용 수익하고 있어요. 누가 소수입니다. 역시 잘못된 거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여기 사용 수익하고 있죠. 누가 과반수 지분 공유자, 적법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가 없겠죠. 다른 공유자들은. 자, 그 다음에 역시 여기 사용 수익하고 있는데, 누가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허락받은 제3자 적법하니까 반환 청구, 퇴거 청구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괄호 5번은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 경우 자 이렇게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허락받은 또는 임차한 제3자가 사용 수익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적법한 거니까 다른 공유자들은 그 공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는데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은 조금 서운하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들어갈 수 있는데 돈으로 달라는 얘기죠. 자, 그걸 누구한테 하냐 얘기인데 제3자는 과반수 지분 공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까 만약에 임대차를 했다 그러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임차를 줬기 때문에 직접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하냐면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는 그 공유물을 누가 사용하느냐 이제 요거에 따라서 좀 달라졌는데 지금은 등기가 됐어요. 등기. 이런 것들 지문이 나오면 이런 게 좀 보여야 돼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가 됐을 때는 그 등기가 전부 잘못돼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일부만 잘못돼서 일부만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역시 그것도 누구 명의로 등기됐냐 그걸 잘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럼 괄호 6번 보니까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 등기가 됐죠. 그럼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자기 명의로 다 등기를 해버렸으면 이 등기는 전부 잘못됐으니까 자, 이것도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제3자에 대해서 그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7번 보시게 되면 자, 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왔으니까 누가 했느냐, 누구 명의로 했느냐를 보시면 여기 공유자 중 1인이 자, 공유부동산에 대해서 무단으로 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죠. 역시 잘못됐네요. 등기는 공유자 전원 명의로 돼야 되는데 공유자 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됐으니까 잘못됐지만 자, 요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요 제3자는 그 공유물에 대해서 지분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등기가 됐으니까 전부 잘못됐지만 요 등기는 공유자 1인이 등기가 됐으니 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은 등기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럴 경우 다른 공유자는 그 등기 전부 말소를 구할 수는 없어요. 왜? 이 등기는 이 공유자, 등기된 이 공유자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럼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말소만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8번 같은 경우도 지금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누구 명의로 등기됐냐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죠. 타인 명의. 자, 이거 제3자란 얘기겠네요.
근데 제3자 명의로 등기된 게 여기처럼 그냥 원인무효 등기가 된 게 아니라 이 제3자는 공유자 중 1인, 이 사람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했다는 얘기죠.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공유자 중 한 사람부터 토지 공유물을 사서 이전 등기한 거죠. 자, 그러면 요 공유자 한 사람은 그 공유물을 처분할 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지금 처분해서 등기를 해줬으니 이 등기도 잘못은 됐겠지만 역시 이것도 공유자 한 사람, 처분한 사람은 처분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지분만큼은 이전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처분한 공유자 지분만큼은 유효가 되니까 역시 이것도 다른 공유자가 전부 말소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공유자는 매수인 명의 등기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거하고 논리가 비슷하죠. 그래서 그 공유자 1인 지분만큼은 다 등기는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등기를 말소해달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9번은 공유물을 이제 불법 점유하는 제3자나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일부 공유자에 대해서 자,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공유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 나오면 공유자 한 사람이 전원을 위해서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항상 자기 지분 범위 안에서만 달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돈이니까 자기가 다 가지고 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지분 범위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잡으시고.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포인트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했어요. 자, 이런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냐 없냐 그 문제인데, 자, 처음 시작한 것처럼 공유는 지분과 공유물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럼 다른 것은 다르게 보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주장을 지금 뭘 주장하고 있냐면 지분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지분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르니까. 그런 얘기 드립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그 사례 같은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고 그냥 여기서는 구별만 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유권대리 주장 속에 자, 표현대리가 포함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가 포함되냐 안 되냐 그랬는데 결국 표현대리는 지금 우리가 무권대리로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유권대리하고 무권대리는 다른 것인데 유권대리를 주장했는데 그 안에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포함될 리는 없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지분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유물 보존행위 속한다고 할 수는 없죠. 지분과 공유물은 다르니까 구조 잡으시고. 자, 11번 마지막으로. 자, 아무리 과반수 지분권자 관리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관리 범위를 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나대지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는 거 허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 파트가 물론 양도 많고 한데 가장 핵심적이고 복잡한 부분 공유물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유물의 보존, 그 다음에 관리, 그 다음에 처분 변경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어요. 네.